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. 오늘은 3월 13일 목요일,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만 알아보자고요.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. 그나저나 오늘은 아침에 막 비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내리더라고요. 비가 왔다가 또 잠깐 안 왔다가 또 왔다가 안 왔다가 그래가지고 날씨가 또 이렇게 또 추워졌습니다. 그래서 따뜻한 이 파카 이렇게 또 입었고요.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러시아,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외교단이랑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이 외교단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휴전 협정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또 잘 나누지 않았습니까?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,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가 언성이 이렇게 또 높아지는 바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?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외교관들끼리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뭐 마르코 루비오 이 국무장관이 이렇게 또 가서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서 협상 회담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잘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미국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얘기를 나눈 게 30일 동안 우선 평화, 그 시즈파이어 이렇게 또 하자, 휴전 협정 이렇게 또 하자. 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이제 러시아한테 이렇게 또 가가지고 러시아한테 내가 이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30일 동안 휴전하는 거 이렇게 또 가지고 왔는데 러시아 너네도 여기 합의 좀 해라, 30일 동안 휴전 좀 해라 라고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. 물어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또 제안을 하고 있는 30일 이 휴전에 대해 가지고 거부를 이렇게 또 했다, 퇴짜를 이렇게 또 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30일 동안 휴전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크라이나한테 그냥 숨을 돌릴 그 틈만 이렇게 또 주는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가 이렇게 또 원하는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가 이 우리들이 이렇게 또 점령을 하고 있는 이 땅들에서 군인들을 전부 다 이렇게 또 철수를 시키는 거, 그리고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이렇게 또 빼앗은 곳 있지 않습니까? 4개 지역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가 이렇게 또 합병하는 거 인정해라 라고 이렇게 또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, 그리고 이제 나토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절대로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겠다 라는 것에 이렇게 또 합의를 해라, 그러면은 우리가 평화협정에 이렇게 또 합의를 해주겠다 라고 러시아 측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 푸틴 대통령이랑 잘 알고 러시아랑 굉장히 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롭게 빨리 이렇게 또 끝내겠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자존심에 이제 스크라치가 이렇게 또 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랑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삔또가 이렇게 또 나갔고요.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도 이렇게 좀 별로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게 되면서 전 세계 리더들로부터 좀 이제 많은 야유를 이렇게 또 받지 않았습니까? 비판도 이렇게 또 받고,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잘 이렇게 또 얘기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러시아한테 이 러시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온 거 이 휴전 협정 이제 우선 30일 동안 먼저 빨리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에서는 이렇게 거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미국의 꼴이 지금 이 동네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기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 이렇게 되고 뭐 욕만 처먹고, 그리고 러시아한테 가서 내가 지금 이 러시아 너네 편 이렇게 또 들어주고 있잖아, 그러니까 요거 평화 협정해, 내가 잘 가지고 왔어 했는데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빠꾸빠꾸 지금 이렇게 또 쌩까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꼴이 참 우습네요.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거
멈추지 않았습니까? 네, 무기 같은 거 이렇게 또 지원하는 거 멈추고, 그리고 정보 같은 거 주는 것도 이렇게 또 멈추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네,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또 만나고 난 뒤에,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따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이 군사 지원하는 거 다시 재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은 이 러시아가 미국의 말을 이렇게 또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이 제재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을까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관세 전체 이제 러시아한테 이렇게 또 올려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왜 지금 이 러시아가 이렇게 또 기세 등등하게 나오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쿠르스크 지역 있지 않습니까? 러시아 그 지역 쿠르스크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지원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러시아 영토인 이 쿠르스크 지역까지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? 좀 이렇게 또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, 그런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정보력까지 이렇게 또 딱 끊어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또 밀렸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이렇게 또 감행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밀어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이렇게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푸틴 대통령이 이 쿠르스크 지역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해가지고 이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모든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 다 몰아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딱 끊어버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딱 밀려버리지 않습니까? 딱 밀려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 측에서는 굳이 우리가 뭐 30일 동안 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. 왜냐하면 이기고 있으니까, 이기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또 나간다고 하면은 그냥 우크라이나 우리가 먹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미국의 이 말을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이 미국의 꼴이 좀 우스워지지 않았나.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나랑 친해, 푸틴 나랑 굉장히 친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 편을 들어줬거든요.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는 좀 너무나 이제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한테는 좀 친화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또 이제 잘 달래가지고 평화협정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이걸 퇴짜로 이렇게 또 놓다 보니까,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미국이 군사 지원을 이렇게 딱 끊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이제 미국이 이렇게 또 만들어 버린 것이거든요.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. 이렇게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러시아 이 푸틴은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지금 뭐 쿠르스크 지역에서도 이렇게 또 이기고 있고,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계속 이제 밀어붙일 수 있겠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평화협정 내가 하기는 하겠는데 내 요건 다 들어줘라. 우리가 빼앗은 땅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토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. 요거는 그냥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그냥 빼앗은 땅 이번 이렇게 일으킨 전쟁 우리가 이기는 쪽으로 이렇게 또 하고 끝내자라는 그런 소리거든요. 아 참,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또 지원을 해준 거 지금 뭐 거의 나가리 도루묵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 국무장관 마르크 루비오가 캐나다에서 G7 있지 않습니까? G7 회담에 이렇게 또 참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외교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동맹국들한테 등에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칼을 꽂고 있지 않습니까? 관세 정책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여기저기다 이렇게 또 남발을 하게 되면서 캐나다도 지금 좀 이제 돌아섰고요.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이렇게 또 돌아서고 있는 와중에 이 G7 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또 회담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마르크 루비오가 이렇게 또 갔더라도 그렇게 환영은 받지 못했다.
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마르코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랑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평화 협정에 돼가지고 이제 한 달짜리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러시아한테 주고 G7에 왔는데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퇴짜를 이렇게 또 났고요. 그리고 G7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제 회담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. 이 미국이 너무나 이 관세를 남발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이 분위기가 안 좋고 이 캐나다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또 안 좋고 지금 뭐 유럽이나 캐나다나 미국한테 계속해가지고 강력히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니 왜 굳이 우리 동맹국들한테 관세를 매기느냐.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 동맹국들이랑 이렇게 또 무역을 하면서 우리 무역 적자가 너무나 심하다.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는 것이다.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매긴다고 하면은 세계 이 무역에서 이 프리 트레이드 뭐 이런 거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의 경쟁력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.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는 미국에서 잘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다시 세계 무대로 나와야지 그냥 관세를 올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. 이게 그냥 관세만 올린다고 하면은 그냥 고립이 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. 국제사회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왕따가 된다라는 거, 이 경쟁력을 잃는다라는 거,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계속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이 선의의 경쟁이라고도 하죠. 선의의 경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깡패같이 그냥 무조건 이 관세만 이렇게 또 매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G7 이 회담에서도 좀 이제 찬밥을 이렇게 또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 G7 이렇게 마르코 루비오가 이렇게 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회담을 이렇게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분위기도 좋지 않으면서도 이제 미국에서는 G7에 이제는 G8으로 러시아도 포함을 시키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좀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을 이렇게 또 보면은 아니 너무나 막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?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을 보면은 항상 이제 유럽 편이면서 그리고 캐나다 편이면서 미국이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러시아 편을 들면서 좀 이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도 좀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대해 가지고 지금 관세를 25% 이렇게 또 매기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다 매겼어요. 다 매기다 보니까 동맹국들, 뭐 캐나다, 뭐 유럽 이렇게 또 해가지고 철강에 대한 알루미늄들에 대한 관세를 25% 이렇게 또 매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4월 달부터 관세를 이제 뭐 더 올리겠다. 뭐 캐나다, 멕시코에다가도 이제 관세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다가도 뭐 보복 관세 같은 거 이렇게 또 하고 뭐 그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280억 달러 어치의 미국산 이제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꼭꼭 집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그런 주들 있지 않습니까? 트럼프 대통령 찍은 그 주들에서 나오고 있는 그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동물들이나 육류들, 뭐 대두 같은 것들, 뭐 옥수수들, 목재들,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그런 이 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골주들에서 이 남부 지역에서 그렇게 또 많이 찍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또 보면은 목장들을 크게 이렇게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육류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수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농장 같은 것들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하거나 뭐 옥수수를 이렇게 또 생산을 하거나 그런 이제 농산물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이제 농산물들을 이제 이 유럽에다가 이렇게 또 수출하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 가지고 유럽이 관세를 지금 매기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그 주들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꼭꼭 집어 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너네들이 이제 당해봐라.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정 명령들 때문에 너네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지 않았느냐. 너네 당해봐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철강에 대해서 이 미국의 이제 철강에 대해 가지고 25% 이렇게 또 매기다 보니까 똑같이 유럽에서도 이제 미국산 철강 이
알루미늄들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또 매기고 있다고 하고요. 그것뿐만이 아니라 섬유에 대해서도, 가죽 제품들에 대해서도, 뭐 전자 제품들에 대해서도,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이 산업군들에 대해 가지고 25% 관세, 이 미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. 너네만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 보복 관세를 4월 달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달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준 그런 이제 주들에서는 좀 더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이제 유럽에다가 수출을 하려고 잔뜩 이렇게 또 오더를 받았는데 이제 오더가 이제 캔슬이 되기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준 그런 이제 공화당 이제 시골 지역에 있는 이제 미국인들이 내가 잘못 뽑았구나 라고 이렇게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유럽이 이 미국의 상징 같은 그런 이제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더 세게 이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미국의 상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할리 데이비슨, 이 크루저 그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? 이 할리 데이비슨의 관세를 지금 뭐 50% 지금 매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50%에서 100%를 지금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이 미국의 진짜 아이코닉한 그런 이제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? 할리 데이비슨, 뭐 리바이스, 뭐 청바지, 그리고 미국 하면은 또 위스키가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이런 위스키에 대해서도 뭐 관세를 막 엄청나게 이렇게 또 유럽에서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지금 유럽에서 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이게 이 미국이 먼저,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유럽을 이렇게 또 때리지 않았습니까? 이 유럽, 이 동맹국들에 대해 가지고 등에다가 칼을 이렇게 또 꼽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. 이 유럽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때 있지 않습니까?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정책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유럽에서 2018년도에 미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복 관세를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훨씬 더 강하게 지금 미국에 이렇게 또 때리고 있다. 그리고 이 미국에 화가 났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는 미국이랑 이제 디커플링 하려고 이제 미국이랑 이제 동맹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씩 더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려고 지금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 미국이 너무나 이렇게 나댄다고 하면은 우리끼리 잘 할 것이다.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또 뭐 생산 같은 것들을 하고 더 많은 인프라스트럭처 더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돈을 더 많이 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 투자자들이 이 미국에서 이제 돈을 빼가지고 유럽, 중국에다가 투자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. 지금 이 중국에서도 제가 어제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부양책들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이런 최첨단 분야에 굉장히 많은 이 경기 부양책들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중국 테크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? 중국 테크 주식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요.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유럽은 최근 들어가지고 독일이 조금 이제 시원찮았는데 그런데 지금 독일에서 다시 막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미국이 너무나 진짜 말도 안 되게 등에다가 이렇게 또 칼을 꼽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뭐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? 라고 하면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돈을 풀려고 지금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돈이 몰리겠구나.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 거지. 돈이 몰리는 데에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. 바이든 대통령 때에는 전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 IRA 액트 이렇게 또 하면서 그래가지고 전 세계 투자자 그 돈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그 돈들이 다 미국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유럽이랑 중국에 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빨리고 있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제 조만간 굉장히 많은 돈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빠져나가가지고 유럽하고 중국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돈들이 이렇게 또 많이 몰리는 곳에 당연히 경제가 부흥을 합니다. 경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죠. 돈이 거기 그렇게 많이 도는데
미국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. 예.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미국 혼자서 잘 할 수가 없거든요.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을 미국으로 빨아들여야지, 바이든 대통령 때 같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야지 미국의 경제가 계속 잘 사는 거지.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아니 전 세계가 힘든데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만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. 전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. 그리고 미국에 어마무시가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는 돈들이 실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뭐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이제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더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또 때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은 이제 나락의 길로 가는 것밖에 남지 않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유럽에서 뭐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또 뽑아준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준 그런 주들의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관세들만 막 속속히 이렇게 또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이제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붙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다가 대고 주류들 있지 않습니까? 뭐 술 같은 것들, 뭐 포도주 같은 것들 요런 이제 주류들의 관세를 내가 보복관세 200% 매기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는 미국이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.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. 내가 유럽에다가 관세를 4월 달부터 이렇게 또 매기겠다. 그리고 지금 당장부터는 철강, 이 알루미늄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붙이겠다.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를 붙이고 그리고 캐나다도 미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하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그래? 그러면은 내가 보복관세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200%를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200%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. 지금 다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.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나도 죽고 이 미국도 죽고 이 유럽도 죽고 캐나다도 죽자.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. 라는 그런 소리이거든요. 그러면서 또 이제 유럽 측에서는 프랑스 이제 무역 장관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정쟁을 더 이렇게 또 키우고 있다. 너네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200%의 관세를 매긴 프랑스에서 또 이제 와인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나오잖아요. 너네들이 먼저 시작을 했으면서 너네들이 더 이게 보복 관세를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미국 너네가 관세 이렇게 또 붙인 거 먼저 철회를 해라. 그러면은 우리도 당연히 철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를 붙이고 보복관세 오니까 더 보복관세를 해. 200%가 뭡니까? 200%가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주식시장 난리 났습니다. 주식시장 좀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이 CDC 국장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 있지 않습니까? 이 CDC 국장으로 어느 사람을 이렇게 또 뽑았대요. 뽑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백신에 대해 가지고 이 백신을 이렇게 또 맞는다고 하면은 자폐증이나 이렇게 또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.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CDC 국장이 되느냐?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이 음모론들을 이렇게 또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CDC 국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이 행정부에서는 CDC 국장 이렇게 또 지명을 한 것을 지금 철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.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한테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꽂아두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입니다.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대로만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또 뽑아놨거든요. 완벽하게 이제 자신한테 충성을 하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또 뽑아놔가지고 지금 이 미국이 어느 길로 이렇게 또 흘러가는지 트럼프 대통령한테
잔소리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하는 것들이 있겠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냥 계속 이제 싸바싸바 하는 사람들밖에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미래가 지금 어디로 흘러갈는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와,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 이런 진짜 영화 같은, 진짜 호러 영화 같은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요. 어느 이제 엄마가 있다고 합니다. 커네티컷 주에서 어느 이제 엄마가 있는데, 진짜 엄마도 아니야. 이 계모라고 한다고요. 스텝 엄마가 자신의 이제 스텝선을 자그마치 20년 동안 감금을 이렇게 또 한 사실이 이렇게 또 드러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니 20년 동안 감금을 했대요. 와,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이 이 엄마를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는데,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건에 이렇게 또 발각이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이 스텝선 우브 나들이죠. 이 우브 나들이 이 엄마, 그 스텝 엄마 그 집에 20년 동안 이 조그만 방에 갇혀 있었다고요. 그러면서 이 스텝선의 나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2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자그마치 12살 때 이 자신의 스텝 엄마한테 붙잡혀가지고 이 조그마한 방에 이렇게 또 갇혀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하루에 샌드위치 하나, 그리고 이제 물 2개만 딱 주고, 자그마치 하루에 막 22시간 동안, 20시간에서 22시간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. 자신의 그 방 안에서만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자신이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다. 32살이나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진작에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래가지고 자신의 그 방 안에서 종이랑 세니타이저랑 불을 피웠다고 합니다. 내가 어차피 여기 이렇게 또 갇혀서 죽나, 불타서 죽나 시도나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집을 불을 질렀다고요. 불을 지르다 보니까 소방관들 오고 이제 경찰 오고 그랬던 거지.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남성이 여기서 이렇게 또 구조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구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보니까 발견이 됐었을 그 당시에 이 사람의 몸무게가 100파운드도 안 됐대요. 100파운드, 뭐 70파운드 정도? 30kg밖에 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32살 남성의 몸무게가 32kg, 한 100파운드가 안 됐대요. 이거는 뭐 진짜 미친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매일같이 샌드위치 하나랑 그리고 병물 2개만 줬다라는 그런 소리지. 어쨌든 간에 이 남성은 불을 지펴가지고 이제 겨우 이렇게 또 구출이 되지 않았습니까? 구출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이 불을 이렇게 또 지폈기 때문에 연기를 이렇게 또 흡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병원에 이렇게 또 입원을 해가지고 지금 치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남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, 왜 이렇게 불을 지폈냐,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, 나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와, 이 자신의 이 스텝맘한테, 이 계모한테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고 하니까, 12살 때부터 2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, 그냥. 너무나 좀 이제 가슴 아픈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, 그러면서 이 계모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어쨌든 이 계모는 56살이라고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56살, 그리고 스텝선은 32살. 아니 그러면은 이 어쨌든 아빠가 있었을 거 아니야. 이 아빠도 아빠가 없었나? 어쨌든 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캐나다랑 이제 미국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거든요.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캐나다인이 뭐 미국에 오거나 미국인이 이제 캐나다에 가거나 별로 절차 같은 것들이 까다롭지 않았거든요. 않았는데, 그런데 이제부터는 캐나다인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30일 이상 방문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 지장을 이렇게 또 찍어가지고 지문을 이제 기록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법을 본다고 하면은 14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,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렇게 또 넘어와가지고 30일 이상 체류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지장을 무조건 찍어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지금 뭐 가뜩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적대적인 그런 이제 반감을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거든요. 가지고 있는데, 그런데 이런 조치를 더 한다.
미국으로 이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,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적어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에 이렇게 또 여행을 와가지고 쓰는 돈들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미국 와서 이렇게 또 관광을 와가지고 이제 쓰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그런 소리죠. 이제 미국의 이제 관광 업계들이 좀 이제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캐나다를 51개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계속 시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. 계속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캐나다 총리한테 주지사라고 계속 이렇게 또 조롱을 하면서, 와, 어떻게 해가지고 이 진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는지 참 암담합니다. 암담해요. 어쨌든 간에 또 이제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또 스톰이 이렇게 또 찾아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오늘부터 또 이제 강력한 폭풍, 이 스톰이 이렇게 또 찾아들게 되면서 여기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비가 이렇게 또 내릴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는 비가 이렇게 또 내리면은 갑자기 한 곳이 막 비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릴 때가 있거든요. 플래시 플러드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제 비는 오늘 내일 해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서도 이제 아까 전에는 막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. 굉장히 많이 내리다가 지금 또 내리지 않고 내렸다 말았다 계속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좀 이제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또 운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체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난 2월달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2월달에 미국에서 이 7년 동안에 있었었던 불법 체류자들 이렇게 또 체포를 한 이 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달건들을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지난 7년간 가장 많은 이 체포를 불법 체류자들,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또 체포를 가장 많이 한 달이 이렇게 또 됐다. 지난 2월달이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 미국의 국경, 특히 이제 남부 국경, 이 멕시코 국경을 더 단단히 이렇게 또 단속을 하고,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, 불법 체류자들을 다 이렇게 또 잡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? 우선은 이 불법 체류자이면서 이제 범법 행위를 이렇게 또 저지른 사람들을 먼저 이 잡아들이고 있거든요. 체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, 그러면서 지금 우선 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잡아가지고 무조건 바로 추방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불법 체류자들 이렇게 또 체포를 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 구금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. 그런 곳들에 지금 맥스아웃이 이렇게 또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여기 이제 구금 시설에 47,600여 명이 지금 구금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맥스아웃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더 이상 막 잡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. 만약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구금 시설에 이렇게 또 데려가지는 않고 전자발찌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채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불법 이민자들이면서 이 불법 체류자들이면서 그러면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또 체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 잡힌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27%, 28% 정도는 아무런 범법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범법 행위가 없지만 그런데 불법 체류자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히고 있는 사람들 중에 4명 중 1명은 그냥 아무런 죄가 없더라도 불법 체류자면은 이렇게 또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. 그런데 4명 중 3명은 진짜 어느 정도 범법 행위를 저질렀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불법 이민자들, 불법 체류자들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 멕시코에서 이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또 넘어오는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.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캐러반이라고 해가지고 남미에서부터 이렇게 미국까지 이렇게 또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난민 자격을 이렇게 또 얻으려고 그런 사람들의 수도 뭐 다 줄어들었대요. 다 줄어들고, 그리고 미국이랑 이 멕시코 국경에 국경 수비대들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감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나가지고
뭐 넘어오는 것들도 이제 더 힘들어졌다라고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실제로 이 불법 이민자들 넘어오는 수들도 이렇게 또 많이 줄어들고 있고,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붙잡혀가지고 추방도 이렇게 또 많이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.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이제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하고 캐나다에서 이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은 철강에 대해 가지고 25% 이제 관세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류에 대해서도 200% 말도 안 되는 200%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야, 이제 앞으로 이 관세 전쟁이 더 심해지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주식시장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1.2%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S&P 500도 1.2%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 S&P 500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코렉션 테리토리에 다시 이렇게 또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1.7% 정도가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뭐 S&P 500이나 뭐 나스닥이나 최고점에 비해 가지고 10% 넘게 이렇게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조종 국면에 둘 다 이렇게 또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미국의 그 CPI 지수,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지수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거든요. 좋게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운스를 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? 어마무시하게 내려갔다가 한번 이렇게 또 튀기면서 또 좋은 뉴스까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분위기에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이렇게 상승 분위기에 있었는데, 그런데 오늘은 뭐 PPI 지수 또 이제 괜찮게 나왔다고 하거든요. 예상보다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잘 잡히고 있다 라는 그런 이 지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,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또 뭐 200% 관세를 매긴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, 그리고 뭐 유럽이나 뭐 캐나다에서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, 우리도 보복 관세 계속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야, 이거 이제 관세 전쟁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다,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겠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오늘 더 이렇게 또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콧 베센트, 이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은 이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 정부에서는 미래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바꾸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겠다.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도 않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이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.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 길을 닦아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어마무시하게 오를 것이다. 미국의 주식은 이제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지금 고립 정책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이거는 진짜 제3의 세계에서나 하는 그런 정책들이거든요. 이 아르헨티나 같은 곳들이 그렇게 했었거든요. 이 아르헨티나에서 항상 이 관세를 굉장히 많이 세게 매겼거든요. 세게 이렇게 또 매기다 보니까 이제 서민들만 죽어 나갔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아르헨티나에 살았을 때에도 뭐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가 이렇게 또 너무나 높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너무나 비쌌습니다. 너무나 비싸가지고 이 아르헨티나 옛날에 이 아르헨티나 본다고 하면은 차들이 다 막 20년 되고 막 그래. 다 옛날 차들. 저희 아버님이 처음에 가서 사신 차량이 포드 팔콘이었거든요. 1970 몇 년도형 포드 팔콘 이렇게 또 타고 있었는데 20년 된 차를 이렇게 또 탔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만큼 서민들만 아주 그냥 개 작살이 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르헨티나가 잘 살았냐? 그것도 아니거든요. 옛날에도 못 살았고 지금은 더 못 살고, 진짜 옛날에 뭐 소고기 팔고 뭐 곡물 같은 거 이렇게 또 팔았을 때 뭐 세계 1차 대전, 2차 대전 이렇게 또 지나면서 그때 뭐 수출했었을 때 그때 좀 잘 살았지, 아르헨티나는
아주 그냥 뭐 개 작살나는 나라인데,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가 꼭 그랬거든요. 파퓰리즘을 이렇게 또 하면서 파퓰리즘을 굉장히 많이 한 아르헨티나이지 않습니까? 네,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조금 이제 덜 걷으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이 나눠주면서, 그러면서 그것들을 관세 정책으로 이렇게 또 하려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, 아르헨티나도. 그런데 전혀 잘 워킹 되지도 않는데 오히려 경제만 더 나빠져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정책을 뭐 무기로 이렇게 또 삼아가지고 뭐 전 세계에 대해 가지고 뭐 무분별하게 여기저기다 막 관세를 이렇게 또 높이고 있다 보니까 미국만 지금 죽어 나갈 것 같습니다. 이제 앞으로 절대로 미래 좋은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, 어쨌든 스캇 베센트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미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재채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, 지금 조금 이 변동성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냥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이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어도비 있지 않습니까? 이 어도비 주식이 오늘은 13% 넘게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어도비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, 실적은 지난 분기에 좀 이제 괜찮게 나왔다고요. 예상치보다는 더 좋게, 조금 더 좋게 이렇게 또 나오기는 나왔는데, 그런데 이 어도비에서 이 AI 분야에 대해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의문점이 이렇게 또 좀 커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지금 이 어도비가 이 AI 분야에서 경쟁자들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좀 이제 뒤처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 어도비 실적이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안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오늘 13%가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 주식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인텔 주식인데, 인텔 주식은 오늘 16% 폭등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왜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왜냐하면은 새로운 CEO가 이렇게 또 뽑혔다고 하네요. 뽑혔는데 뽑힌 사람의 이름은 립부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뭐 동양 사람인데, 이 사람이 예전에도 무슨 칩 뭐 소프트웨어 이런 뭐 제조업체 뭐 CEO도 이렇게 또 했었었고, 그리고 이 인텔의 이사회에도 이렇게 또 합류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인텔의 뭐 CEO가 이렇게 또 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? 내려간 뒤에 이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,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인텔이 뭐 잘할 것 같다라고 이제 기대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런다고 하더라도 인텔은 아직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이렇게 또 직면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뭐 적자 폭은 굉장히 이렇게 또 크면서,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텔의 미래는 아직도 좀 이제 불투명하거든요. 지금 뭐 매니팩처링 하는 것들도, 파운드리 이렇게 또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, 뭐 3나노는 완벽하게 지금 밀려버려 가지고 뭐 1.8나노인가 뭐 1나노 뭐 2나노급 그 칩을 이렇게 또 제조하는 것을 이렇게 또 해야 하는데, 그것도 뭐 제대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텔이 이 파운드리 하는 것도 좀 이제 의문이다라는 그런 소리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인텔의 주식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내려가기는 내려갔지만, 그런데 과연 이 CEO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을지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매기고 있는 이 관세 정책들 때문에 미국의 집들이 한 $10,000 정도, 새 집들 $10,000 정도 이렇게 또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, 멕시코, 뭐 중국에다가 대고 지금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지 않았습니까?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면서 특히 이제 목재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고, 그것뿐만이 아니라 철강에 대해서도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전부 다 25% 지금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자재들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집들 평균 추가 비용이 $10,000 정도 이렇게 또 들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런데 재료값이 $10,000 든다고 하면은 그게 $10,000만 오르지 않죠?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
가뜩이나 집값이 비싼데 더 비싸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체 지금 정말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오늘도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계속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흥부를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테슬라한테 부정적인 이 역할만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,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테슬라 매출에 영향을 이렇게 또 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 가지고 테슬라 고객 인도분이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.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더 줄어들 것이면서 판매 대수도 이렇게 또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 좀 위태위태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어제 이렇게 또 엊그저께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, 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미국은 잘 부흥을 할 것이면서, 그러면서 내 테슬라 공장에서 이 제조하는 거 2배로 늘리겠다 이제 앞으로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. 절대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벌이고 있으면서,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파워를 이렇게 또 누리고 있으면서,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공화당원들 있지 않습니까? 공화당원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것과 이렇게 또 더불어 가지고 지금 이 민주당 진보파들 이 민주당원들의 지지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게 과연 테슬라한테는 이득을 줄까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득을 주지 않죠. 아시다시피 테슬라 차량들을 많이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테슬라 차량들을 이렇게 또 많이 사거든요. 그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차량들이 가격이 비싸요. 이 내연기관 차들보다 이렇게 또 비싸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서는 테슬라 차량들을 거의 많이 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골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동떨어져 있고 짧은 거리를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픽업 트럭, 포드 F-150 같은 이 내연기관 차들을 가장 많이 삽니다. 테슬라 차량을 살 리가 없어.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 공화당원들을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또 얻는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의 매출에는 반영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. 그러면서 지금 이 민주당원들의 이 표를 이렇게 또 잃어가고 있으면서, 그러면서 민주당 사람들, 이 도심지에 이렇게 또 살고 있는 사람들, 진보파 사람들, 원래 테슬라를 이렇게 또 사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 마음은 지금 돌아서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차량들의 판매는 이제 앞으로 별로 안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진짜 이 일론 머스크 싫어한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지금 표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시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. 실질적으로 이 딜러들마다,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의 딜러들도 굉장히 많이 시위를 이렇게 또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. 테슬라 매장 앞에마다 다들 막 피켓 이렇게 또 들고 서 있으면서 테슬라 차량 사지 말라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런 시위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붙어 먹을수록 테슬라의 차량의 판매는 계속 이제 하향 곡선을 이렇게 또 그리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공화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내연기관차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.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이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또 많이 사거든요. 그리고 좀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또 많이 사는데, 일론 머스크는 지금 완벽하게 좀 이제 잘못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열심히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으면서 테슬라 차량 자체가 새로운
예, 이 공화당을 대표를 하는 차로 이렇게 또 거듭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그 마가 모자가 이렇게 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이제 테슬라 차량이다라는 그런 소리지. 그런데 이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.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 사람들,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테슬라 차량들을 선호를 하지를 않거든요. 선호를 하지 않는데, 예,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옹호를 하고 밑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는 이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예, 이 테슬라 판매는 계속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있는 이 내각들 있지 않습니까? 이 고위 관계자 그 사람들이 한 절반 이상은 이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? 다 이렇게 또 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런 이 암호화폐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좋은 정책들만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이 암호화폐를 많이 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그 정책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 산하에는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. 미국이 어떻게 뭐 타격을 받든지 말든지 간에 우선 이제 자신의 이익이 먼저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별로 안 좋게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는 미국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저께는 제가 이렇게 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백악관 앞에서 백악관 그 잔디에서 테슬라 차량들 쫙 두고 테슬라 차량을 선전해주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.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?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정책들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,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. 당연히 내려가면 좋은 정책들만 더 이렇게 또 밀어 주겠지. 어쨌든 간에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최근 들어가지고 막 등락을 이렇게 또 오락가락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지금 한 81,000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네요.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은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